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진짜 많이 뛰었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요. 특검법 수정안 여야 합의 파기 이후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눈길도 주지 않고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의사봉을 다 두드리기도 전에 바로 일어서서 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투톱 갈등설이 계속 제기되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SNS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 성춘 부의장님, 이제 뭐 갈등 봉합이 되는 겁니까? 화해 제스처입니까? 화해 제스처를 먼저 내미신 거죠. 전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 동안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 많이 억울하셨을 거고 많이 속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이런 특검법과 관련돼서 우리 당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연히 바라는 분이고 또 검찰개혁의 성공 모두 다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 선의가 사실 며칠 동안 좀 왜곡되면서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못을 한 것처럼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일부 지지층의 뭐 문자 세례나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지금 이 토요 랭킹쇼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뭔가 당내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뭐 하나의 이슈로 좀 다가갔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잘못했다, 심려를 끼쳐도록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보여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크게 또 사과의 말씀 아니면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듬어주는 말씀을 한다면 깔끔하게 봉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올리신 거는 전 참 잘 올리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톱 갈등설은요. 정청래 대표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본인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김 원내대표가 공개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사전에 대표님하고 상의가 없이 원내대표님이 먼저 결정을 내리셨다는 건가요?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대표님, 하신 거 관련해서도 저번에 사과하셨나요?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들 전체한테 뭐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공개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네, 특검법 수정안 합의 번복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공개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했던 건데요. 강 대변인님, 물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당황했다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제가 정치부를 또 올해 좀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패싱하고 혼자 결정한다는 거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합의를 했었던 내용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원내대표 단독으로 처리했다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실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 좀 표정에서부터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몰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뭐 강성 지지층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당내 불협화음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처럼 모두 밀어넣었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불쾌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부덕의 소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덕의 소치다라고 사과를 한 것이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워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조금 더 품어야 되고 본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부분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나왔었던 정청래, 우상호 간에 뭐 이렇게 큰 목소리가 나왔었다라는 언론의 보도들 이것도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상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너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 수정과 관련해서 법사위와도 소통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불똥이 법사위로도 튀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요, 당일 법사위 회의로 합의에 신경 쓸 시간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동의했다. 이 사전 동의 논란은 유감이라는 입장까지 내놨는데 최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수정 책임을 놓고 지금 보시다시피 김병기 원내대표도 혼자 하겠냐? 나 아니다. 정청래 대표도 나 아니다. 당황.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아니다. 지금 이 릴레이가 지금 이어지는 모양인데 결국에 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아무래도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의 뭐 그날 밤에 엄청난 비판과 문자 폭탄과 심지어는 뭐 진보 진영 유튜버들도 막 공격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제 물론 진실은 모르죠. 우리는 뭐 누군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말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김병기 원내대표는 있다고 그러고 저 두 사람은 동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 말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제 개인적인 100%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의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뭐 그랬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10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 말의 워딩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를 보냈는데 아무 답장이 없으면 뭐 반대가 아니고 그냥 동의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예컨대 또는 저쪽에서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라고 해서 답장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그 사이에서 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이제 이해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제 100% 제 생각이란 말씀을 전제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거 이거는 뭐 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원안에서 약간 바뀐 안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원안은 아니지만 거의 원안에 가까워요. 또 당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서로 이제는 좀 서로 좀 봉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러는 건 좋지 않고요. 일단 통과됐고 국민도 당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과가 된 상태니까 이 문제를 계속 더 얘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에. 그래서 저는 서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아니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 문제가 갈등의 요소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용산과 교감이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박민영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걸 정말 몰랐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겁니다. 당정 관계가 지금 뭐 레임덕 직전 상태도 아니고 전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합의가 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겠냐라고 하는 게
당대표만 의미한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당과 교섭을 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당과의 약속을 용산이 파기할 수도 없고요. 여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파기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면서 대통령도 몰랐고 당대표도 몰랐다? 이런 것들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추궁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아침에 여당이 극도로 소란스러워지면서 100일 기자회견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성화 때문에 갑자기 합의를 번복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굉장히 커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은 앞으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잇따라 집회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에 새 대통령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의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의 대통령 김어준.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입니다, 여러분. 성추현 부의장님,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국민의힘의 대표, 여의도 대표는 장동혁이고 온라인 대표는 전한길이고 광화문 대표는 정강훈이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들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서 오늘 전당대회 때 전한길 씨의 그런 자주유지하는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 한 번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물론 강성 지지층에게만 너무 치우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전 동의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국민들 다수의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어디인가.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금 소수의 그 강성 지지층, 아스팔트 지지층에 의지해서 뭔가 지금 당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을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검법이 결국 민주당 원안으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어제도 민주당 당사 앞에는 강성 지지층들이 화가 많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당사 앞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병기하고 김병기는 그냥 욕받이야. 정청래가 원인이고